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다. 그런데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새벽 5시 남대문 시장 생선 코너. 얼음 위에 생선을 올려놓는 소리가 들립니다. 착착착. 칼로 비늘을 긁어내는 소리. 쌓아 물로 씻어내는 소리. 이곳은 제 인생이 펼쳐진 무대입니다. 제 이름은 박현우. 올해 69입니다. 45년 동안 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생선가게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생선이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 며느리 수빈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가 처음 우리 집 문을 두드린 날을 기억합니다.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진달래가 피던 4월 초순이었죠. 그날도 저는 새벽같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광어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아들 말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누군가 데려가도 돼? 말수는 제 외아들입니다. 35살.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입니다. 누구를 데려온다는 거니? 봉사 선생님이요. 제가 다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말수의 목소리가 들뜨더군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평생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자신의 장애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그날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신선한 야채를 샀습니다. 고등어도 샀고 된장찌개 재료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성껏 준비했죠.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빈, 28살.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미소가 예쁜 여자였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수빈이라고 해요. 목소리가 참 곱더군요. 저는 그 순간 안심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가 우리 말수를 봐준다니. 하늘이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 행복을 주시는구나. 어서 와요. 말수한테 많이 들었어요. 밥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수빈을 관찰했습니다. 말수 옆에 자연스럽게 앉더군요. 반찬을 말수 앞으로 밀어주고 물도 따라주고 말수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손맛이 장난 아니세요. 수빈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고등어 조림 이렇게 맛있게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생강을 많이 넣고 된장을 조금 풀면 돼요. 저도 배워도 될까요? 말수 오빠 좋아하는 음식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말수 오빠라는 호칭이 들릴 때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오빠 소리를 듣는구나. 45년 생선 장사하면서 받은 그 어떤 돈보다 그 순간이 기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빈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아니에요. 저 사실 말수 오빠한테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뭔데? 수빈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 말수 오빠 좋아해요. 진심으로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왔습니다. 우리 말수가 불편한 거 알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말수 오빠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아들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다니.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저는 수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빈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 수빈이랑 사귀어도 돼? 물론이지.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아니? 말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35해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빈은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말수와 산책을 나가고 가끔은 제 가게에도 들렀습니다. 어머님, 오늘 광어 좀 주세요. 회 떠서 말수 오빠 해주려고요. 시장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현옥 언니, 며느리감 대박이네. 저렇게 예쁜 애가 장애인을 사귄다고? 한 상인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장애인이 어때서? 우리 말수 마음씨 얼마나 고운데. 시장 아줌마들이 웃었습니다. 그래, 현옥이 팔자 좋네. 효부상 받겠어? 6개월 후 말수가 청혼했습니다. 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혼수도 장만하고 전세집도 구했습니다. 2년 동안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털어 넣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빈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말수는 휠체어에 앉아 수빈을 올려다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며느리가 아니라 딸을 얻었습니다. 수빈아, 우리 말수 잘 부탁한다. 수빈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 포옹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집에 혼자 계세요? 그래, 왜? 제가 갈게요. 얘기할 게 있어요. 말수가 집에 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니? 말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그러는데요. 엄마가 저희를 싫어하신대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빈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자기한테 차갑게 대하신대요. 말도 별로 안 하시고 자기가 요리하면 맛없다고 하시고. 나는 그런 적 없어.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빈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수야, 나는 수빈이가 좋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왜 수빈이는 그렇게 느낄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 꼬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빈을 만났습니다. 수빈아, 말수한테 들었어. 내가 너한테 차갑게 했니?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예민했나 봐요. 그런데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말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저는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수가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통장 좀 보여주세요. 왜? 수빈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제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대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그럼 이건 뭐예요? 말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적금 가입 서류였습니다. 말수 명의로 2천만 원. 하지만 저는 그런 적금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빈이 뭔가 조작하고 있구나. 말수야, 이건 누가 만든 거야? 나는 절대 안 했어. 엄마, 그럼 수빈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수빈이가 정말 마음에 안 드시나요? 말수야,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수빈이는 매일 울어요. 엄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말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말수야, 진정해. 전 진정 안 돼요. 엄마, 제발 수빈이 좀 이해해 주세요. 수빈이는 저한테 유일한 사람이에요. 말수가 휠체어를 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 뭘 잘못한 거야?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 문제는 원래 그래. 시어머니는 항상 악역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빈한테 차갑게 대한 적이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수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아, 오늘 시간 돼? 같이 밥 먹자. 수빈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는 동네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수빈을 마주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수빈아,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붓더군요. 어머님, 사실은요. 수빈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자꾸 이상하게 대하세요. 어떻게? 제가 요리하면 맛없다고 하시고, 말수 오빠 챙기면 오지랖이라고 하시고, 저는 열심히 하는데 어머님이 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빈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님, 거짓말 마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만든 김치찌개 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거? 나는 원래 짜게 못 먹어서 그랬어. 맛없다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말수 오빠 목욕시킨다고 하니까 왜 며느리가 그런 걸 하냐고 하셨어요? 그건 내가 힘들까봐 그런 거지. 말수가 무거운데.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상처받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한 말 하나하나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니. 수빈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수빈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저 하나만 부탁드려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간섭이라니. 저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45년 생선 장사하면서 안 울던 제가 그날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전화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명절에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현우가 말수 잘 지내? 응, 잘 지내. 며느리는? 잘 지내겠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수빈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메뉴로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줬구나. 밥을 먹는 동안 말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말수가 수빈을 봤습니다. 수빈이 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 아기 생겼어요.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수빈이 배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곧 할머니 되세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손주가 생기다니. 우리 말수가 아빠가 되다니. 수빈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저는 수빈을 껴안았습니다. 수빈도 저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수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잘 진행되고 있어. 시어머니 완전 속았어. 저는 멈춰섰습니다. 걱정 마.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재산 정리 끝나면 다 내 거야.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기, 그거 거짓말이야. 임신 테스트기 조작한 거라고. 바보들은 뭐든 믿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죽였습니다. 수빈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응, 좀 더 시간 필요해. 시어머니가 아직 재산명에 안 넘겨줬거든. 조금만 더 연기하면 돼. 수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사랑해. 나도 빨리 이 지겨운 연극 끝내고 싶어. 장애인 옆에 있는 거 진짜 역겨워 죽겠어.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왔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말수한테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사기꾼이었다니. 우리 아들을 이용해 먹고 있었다니. 아침에 저는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빈이라는 사람 좀 조사해 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수빈, 실제 나이 32. 본명은 이진희. 과거 결혼 사기로 집행유예. 피해자 3명. 모두 장애인이거나 노인. 수법은 동일. 봉사활동으로 접근, 신뢰 쌓기, 재산 편취, 도주. 현재 공범으로 보이는 남성 김태준과 동거 중. 김태준은 전과 5범. 사기, 횡령 전력.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거 더 확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행하면서 통화 내용 녹음하고 김태준과 만나는 장면 촬영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2주일 후 탐정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수빈이 김태준과 만나서 나눈 대화 전부 녹음했고 두 사람이 모텔 출입하는 장면도 촬영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듣기 싫었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나 지겨워 죽겠어. 시어머니가 아직 경계하고 있어. 조금 더 착한 며느리 연기해야 해. 그 할망구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생선가게 건물이랑 예금 합쳐서 6억 정도. 전부 아들 명의로 넘기면 우리 거지. 남자가 웃었습니다. 역시 내 여자야. 장애인 하나 속이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그치? 바보 같은 놈이 날 사랑한대. 구역질나. 그럼 아기는 진짜야? 미친? 거짓말이지. 임신한 척만 하면 시어머니가 다 넘겨줄 거야.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파일을 끄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 증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결혼 사기, 문서 위조, 사기 미수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 형량이 낮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고소는 안 하겠습니다. 왜요? 제대로 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 여자가 제대로 벌받게 하려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빈을 당장 쫓아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생선가게 건물 명의를 조카한테 임시로 넘겼습니다. 통장도 새로 만들어서 돈을 옮겼습니다. 수빈이 손댈 수 없게요. 그리고 집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주방, 현관. 수빈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일주일 후 수빈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검진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같이 가자. 저희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수빈은 의사 앞에서 능숙하게 연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입덧이 너무 심해요. 의사가 초음파를 했습니다. 아직 태아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수빈이 실망한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병원을 나오면서 수빈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출산 준비 비용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500만 원 정도요. 아기용품이랑 산후조리원 예약금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줄게. 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집에 돌아와서 저는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500만 원 달라고 하네요. 예상대로네요. 조금씩 금액을 올릴 겁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말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입덧도 심하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보양식 해줄게. 저는 삼계탕을 끓여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수빈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며느리 챙기는 게 시어머니 일이지. 수빈은 겉으로는 감동한 척했지만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짜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말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전세집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대요. 그럼 어쩌려고? 수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집을 사려고 해요. 아기도 태어날 텐데 전세로는 불안해서요. 그건 좋은 생각이네. 얼마짜리를 보고 있니? 3억 정도 하는 아파트요.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계약금은 도와줄게. 수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집 명의는 말수 앞으로만 해. 공동명의 하지 말고. 수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부부는 공동명의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수빈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집안 전통이야. 남자 명의로만 해. 수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공동명의로 해요. 말수야, 이건 엄마 생각이 있어서 그래. 무슨 생각인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엄마 돈이니까 엄마 방식대로 할 거야. 싫으면 도와주지 않을게. 수빈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님은 결국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할 수 없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수빈이 완전 상처받았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수빈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예민했나 봐요. 말수 오빠 명의로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계약금은 언제 주실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줄게. 감사해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저는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집 매매 계약 진행 중입니다. 계약서 사본 구할 수 있나요?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였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 집값은 2억 5천이에요. 그런데 수빈이 당신 아들한테는 3억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5천만 원 차액은 어디로 간 거죠? 김태준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월요일 저는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수빈과 말수를 만나서 돈을 건넸습니다. 잘 쓰거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수빈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틀 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말수가 신나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계약했어요. 저희 집 생겼어요. 축하한다. 엄마도 한번 보러 오세요. 응, 갈게.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약서 확인해 주세요. 탐정이 다시 연락 왔습니다. 명의는 말수 씨 단독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말수 씨 명의로 대출이 2억 5천이 아니라 3억이 나왔어요. 차액 5천만 원은요? 수빈이 빼돌렸습니다. 김태준 계좌로 또 송금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1억을 빼간 것입니다. 증거 확보했나요? 네, 모든 입출금 내역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한 달 후 수빈이 또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래, 축하한다. 어머님,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생일 선물로 금팔찌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금팔찌? 네,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300만 원짜리인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서 사자. 정말요? 감사해요. 저희는 금은방에 갔습니다. 수빈이 제일 비싼 팔찌를 골랐습니다. 이거요.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영수증이랑 보증서 꼭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팔찌를 받아든 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소중히 할게요. 하지만 이틀 후 탐정이 연락했습니다. 수빈이 금팔찌 팔았습니다. 어디서요? 다른 동네 금은방에서요. 270만 원에 팔았습니다. 돈은 또 김태준한테 보냈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사진 찍었나요? 네, 팔찌 파는 장면 전부 찍었습니다. 좋아요. 한 달 후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차례상을 차리고 말수와 수빈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왔습니다. 수빈은 배를 만지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저는 거짓말인 걸 알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는데 수빈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병원에서 쌍둥이래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쌍둥이? 말수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대박이죠? 저희 쌍둥이 아빠 엄마 돼요. 축하한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그런데요.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요. 얼마나? 1,000만 원 정도요. 쌍둥이라 산후조리원도 비싸고 아기용품도 2배로 사야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주겠다. 수빈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어머님 은혜 평생 못 잊어요. 그래, 평생 기억해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충분한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결혼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사기, 배임. 증거도 완벽합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아직이요. 왜요? 결정타가 하나 더 필요해요. 무슨 계획이신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덫을 놓을 겁니다. 가장 큰 덫을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빈의 배는 전혀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임신한 척 연기했습니다. 옷을 헐렁하게 입고
배를 만지며 걷고 입덧하는 척했습니다. 말수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는 수빈을 위해 모든 걸 했습니다. 집안일도 대신하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밤마다 배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쉽게 속는지. 어느 날 저녁 수빈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시간 되세요? 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집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래, 갈게. 다음 날 저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수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말수는 어디 갔니? 잠깐 복지관 갔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려고 보냈어요. 뭘 얘기하려고? 수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산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님 재산을 말수 오빠한테 넘기는 계약서예요. 갑자기 왜 이런 걸? 수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죠.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제 생성각의 건물과 예금을 모두 말수한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니? 제가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저는 수빈을 봤습니다. 넌 왜 이런 걸 만들었니? 수빈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언제까지 사실 건지 모르잖아요. 뭐? 어머님도 이제 70인데 건강도 안 좋으시고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말수 오빠가 편하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뭘 노리는지. 수빈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인해 주세요. 지금 당장? 네, 오늘 공증 약속 잡아놨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되겠구나. 왜요? 이런 중요한 일은 말수랑 상의해야지. 수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말수 오빠는 이미 동의했어요. 그래도 나는 생각 좀 해봐야겠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수빈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셔야 해요. 왜 그렇게 급하니? 수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기들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쌍둥이라서 비용이 2배고요. 어머님이 지금 도와주셔야 해요. 저는 수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어머님,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수빈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수빈이 재산 증여 계약서를 들고 나왔어요. 예상대로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요? 재산을 다 빼앗고 나면 당신을 제거할 겁니다. 제거? 탐정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수빈의 과거 피해자 3명 중 1명이 의문사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경찰은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목숨이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빈이 날 죽이려 한다.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말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어제 그러셨어요? 수빈이 완전 상처받았어요. 말수야,
엄마는 아직 죽지 않았다. 재산 정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수빈이는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말수야, 넌 수빈이를 얼마나 아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말수야, 수빈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거 확실하니? 말수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수빈이를 의심하세요? 수빈이는 절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걸 어떻게 하니? 엄마가 보시기엔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하지만 전 알아요. 수빈이는 진심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생각이 짧았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생선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생선을 꺼내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근 것입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냉동 창고 안은 영하 20도였습니다. 저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손이 얼얼하고 발가락이 저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현우가, 괜찮아? 언니 고마워요. 아주머니가 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문이 왜 잠긴 거야? 모르겠어요. 누가 잠근 것 같은데. CCTV 확인해봐. 저희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냉동창고 문을 잠그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이거 수빈인가요? 체형으로 봐서 수빈이 맞습니다. 걸음걸이도 일치하고요. 증거가 되나요? 얼굴이 안 나와서 법적 증거로는 약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수빈이 날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하려고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해요. 경찰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얼굴이 안 나오는데요. 며느리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여자예요. 할머님, 일단 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은 접수가 어렵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경찰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냉동 창고에 갇히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말수 오빠가 들었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수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걱정은 가짜라는 것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머님 조심하세요. 나이 드시면 정신이 없으셔서 사고 나기 쉬우니까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빈이 또 뭔가 계획하고 있구나. 이틀 후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계단에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굴러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말수와 수빈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팔이 부러졌대.
수빈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조심하셔야죠. 어쩌려고 이러세요? 저는 수빈을 똑바로 봤습니다. 계단에 기름이 왜 있었는지 아니? 기름이요? 그건 저도 모르는데요. 누가 흘렸나 봐요. 수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빈이 일부러 기름을 뿌린 것이라고.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집 계단 CCTV 확인해 주세요. 탐정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에 누군가 계단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역시 얼굴은 가렸지만 체형상 수빈입니다. 이번에도 법적 증거는 안 되나요? 약합니다. 하지만 패턴이 명확해지고 있어요. 2번이나 살해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나서야겠어요. 무슨 계획이세요? 수빈을 함정에 빠뜨릴 겁니다. 완벽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함정으로요. 조심하세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45년 시장 바닥에서 산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요. 다음 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빈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먼저 가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말수한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수빈이 볼 수 있게 집에 놔뒀습니다. 다음 날 수빈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외출했습니다. CCTV로 보니 수빈이 제 방을 뒤지더군요. 그리고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고는 다시 제자리에 놔뒀습니다. 저녁에 수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언제 유언장 쓰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오늘 집 청소하다가 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수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유언장에 전 이름이 없던데요. 당연하지. 재산은 아들한테 가는 거야. 하지만 저도 가족인데요.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야. 수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말수 오빠 돌봤는데, 아기도 낳을 건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의무지. 수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수빈이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괜찮아. 어머님, 오늘 저녁에 집에 오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릴게요. 그래, 갈게. 저는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밤 수빈이 뭔가 할 것 같아요.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변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나물, 된장찌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말수는 어디 갔니? 아, 말수 오빠는 친구 만나러 갔어요.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려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수빈이 나랑 단둘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은 뭔가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수빈이 밥을 떠서 제 앞에 놨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갈비를 하나 집어 먹으려는데 순간 멈췄습니다.
고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거 뭔 냄새지? 수빈이 웃었습니다. 아, 제가 새로운 양념을 써봤어요. 맛있죠? 저는 고기를 내려놨습니다. 나 갑자기 배가 안 좋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갈비 한 조각을 비닐봉지에 넣어 호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나중에 분석할 증거로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수빈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럼 나머지 드세요. 저는 다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수빈아, 사실은 말이야. 네, 어머님? 나 요즘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겠어. 미안하구나. 수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미안해. 다음에 먹을게. 저는 일어섰습니다. 수빈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조금만 드세요. 수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아니, 절박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음식에 뭔가 들어있구나. 미안하지만 진짜 못 먹겠어. 저는 수빈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수빈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탐정에게 갈비 조각을 보냈습니다. 이거 분석해 주세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심각한 수면 상태에 빠지고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빈이 정말로 날 죽이려 했구나. 이 증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살인 미수로 고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아, 나 생각 좀 해봤어. 어떤 생각이요? 재산 증여 계약서 말이야. 하기로 했어. 수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공증을 내 가게에서 하고 싶어. 45년 동안 일한 곳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거든. 수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게에서요? 응.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좋아. 모레 저녁 8시에 가게로 와.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저는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레 밤이에요.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하고 방송국도 연락해 주세요. 방송국이요? 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수빈 같은 사기꾼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신뢰하는 상인 1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뭔데, 현우가?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수빈의 사기, 살해 시도, 모든 것을. 상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현옥이 혼자 키운 말수를 그렇게 이용해? 우리가 도와줄게. 뭘 하면 돼?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모레밤, 생선가게.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주변에 숨어 있었습니다. 탐정과 경찰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8시 정각. 수빈이 도착했습니다. 말수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말수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말수야, 왔구나. 엄마, 오늘 큰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 엄마 재산을 너한테 넘기는 거야. 수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수빈이 조급해했습니다. 어머님, 빨리 하시죠. 왜 그렇게 급하니? 공증인이 금방 오거든요.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수빈아,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넌 우리 말수를 정말 사랑하니? 수빈이 당황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기는 진짜니? 수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넌 임신하지 않았어. 말수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소견서였습니다. 이건 수빈이 다닌 병원에서 받은 거야. 수빈은 임신한 적이 없어. 수빈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임신했어요. 그럼 배 좀 보여줄래? 저는 수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왜? 진짜 임신했으면 보여줄 수 있잖아. 저는 수빈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배에 두툼한 패드가 드러났습니다. 말수가 충격받아 수빈을 봤습니다. 수빈아, 이게 뭐야? 수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수 오빠, 이건 오해예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은행 거래 내역이야. 내가 김태준이라는 남자한테 돈을 보낸 기록이지. 1억 5천. 말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태준이 누구야? 저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빈이 김태준과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내 애인이야.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수빈과 김태준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조금만 참아. 곧 끝나. 그 할망구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6억. 전부 우리 거야. 말수가 휠체어에서 무너졌습니다. 수빈아, 이게 무슨 소리야? 수빈이 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들어봐요. 이건 다 오해예요. 오해? 내 목소리잖아. 수빈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이 조작한 거예요. 어머님이 절 미워해서. 저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과거에 사기친 기록이야. 피해자 3명. 모두 장애인이나 노인이지. 너랑 똑같은 수법으로. 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날 죽이려 한 증거야. 저는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냉동 창고에 저를 가두는 장면, 계단에 기름 뿌리는 장면, 음식에 수면제 타는 장면. 말수가 수빈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빈아,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수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말수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수빈이 울부짖었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저는 빚이 너무 많았어요. 태준 오빠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 이용한 거야? 날 사랑한다고 거짓말한 거야? 수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이수빈 씨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빈이 저항했습니다. 나요, 나요. 말수가 수빈을 봤습니다. 수빈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날 조금이라도 사랑한 적 있어?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져가세요. 경찰이 수빈을 끌고 나갔습니다. 수빈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말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에는 저와 말수만 남았습니다. 말수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나 바보예요. 완전 바보예요. 저는 말수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착한 아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속아요? 왜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요? 말수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수빈이 나쁜 거지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말수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말수를 위로했습니다. 말수야, 울지 마. 너 잘못 없어. 그 여자가 나쁜 거지. 우리가 다 내 편이야. 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다음 날 뉴스에 수빈의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과거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증언했습니다. 수빈의 공범 김태준도 체포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 박현옥 씨, 진술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말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원하시는 처벌은 무엇입니까? 저는 수빈을 봤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벌을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성의 기회도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인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피해자께서 관대한 처벌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감옥에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빈은 사기, 살인 미수, 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준은 10년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듣고 말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네요. 응, 끝났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우울해하기도 했지만 시장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빈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말수가 편지를 들고 제게 왔습니다. 엄마, 수빈이한테 편지 왔어요. 읽어봤니? 아니요. 읽기 싫어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읽어볼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수빈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 말수 오빠.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한 짓을 후회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돈 때문이었어요. 태준 오빠의 빚을 갚아야 했고, 저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말수 오빠에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말수 오빠가 자꾸 생각났어요.
말수 오빠의 미소, 말수 오빠의 따뜻한 말, 말수 오빠가 절 대하는 태도.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제 외모가 아니라 제 마음을 봐줬어요. 장애가 있어도 저를 존중해줬어요. 저는 흔들렸어요. 이대로 진짜 말수 오빠를 사랑하면 안 될까? 태준 오빠를 떠나고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어요. 태준 오빠가 무서웠고 빚쟁이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계획을 계속 진행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제가 그때 용기를 냈다면,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말수 오빠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오빠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오빠를 이용한 제가 정말 나빠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셨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저는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요. 8년 후 세상에 나가면 저는 새 사람이 될 거예요. 다시는 누군가를 속이지 않을 거예요.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것만 믿어주세요. 말수 오빠를 만난 그 시간, 오빠와 함께한 그 순간들은 제게 진짜였어요. 수빈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말수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후회한데. 진심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인 것 같아. 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는 수빈이를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지지가 않아요. 왜? 수빈이도 불쌍해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저는 말수를 안았습니다.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 우리 수빈이 면회 가도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수빈이도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요. 말수야, 넌 진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할 수가. 엄마, 저는 수빈이를 용서하고 싶어요. 용서해야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일주일 후 저희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수빈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고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순수해 보였습니다. 오빠, 수빈이 울먹였습니다. 말수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빈아, 잘 지내?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여기서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편지 받았어. 오빠, 진심이었어요. 제가 쓴 모든 말이 진심이에요. 말수가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 수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는 너를 용서할게. 수빈이 놀라 말수를 받습니다. 진짜요? 응.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나는 이해해. 수빈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수빈아, 어머님, 나도 너를 용서한다. 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여기서 제대로 반성해. 그리고 8년 후 나오면 새 사람이 되라.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속이지 마라.
네, 약속할게요. 저는 수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빈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수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일 책 읽고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가면 정직하게 살 거예요. 잘 생각했어. 어머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뭐든 물어봐. 왜 저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움을 붙잡고 사는 건 나한테 독이 되거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남은 시간을 미움으로 채우고 싶지 않아.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말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수빈이를 용서해줘서요. 저는 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수야, 너도 수빈이를 용서했잖아. 네, 그래야 제가 편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3개월 후 수빈한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말수 오빠. 저는 여기서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나가면 미용실에서 일하려고요. 그리고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일 어머님과 오빠 생각을 해요. 그 따뜻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힘이 나요. 8년은 긴 시간이지만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돼서 나갈 거예요. 어머님, 말수 오빠 건강하세요. 수빈 올림. 말수가 편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엄마, 수빈이 잘하고 있네요. 응, 다행이다. 엄마, 우리 가끔 면회 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말수는 저를 도와가게 일을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산도 하고 손님도 받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말합니다. 현우가 말수 정말 잘 컸다. 그러게요. 우리 아들 기특해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가게에 왔습니다. 저기 광어 주세요. 저는 광어를 손질해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옆 동네요. 여기 생선이 신선하다고 소문났어요. 고맙습니다. 여자가 말수를 받습니다. 저기 혹시 말수 씨예요? 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복지관에서 봤어요. 저도 거기서 봉사해요. 아, 그래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말수 씨 그림 정말 잘 그리시던데요. 복지관 벽화 너무 예뻤어요. 말수가 쑥스러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 미술 학원 운영하는데요. 말수 씨 같은 분이 아이들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관심 있으세요? 말수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 넌 그림 잘 그리잖아. 말수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여자가 가고 말수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진짜 해도 돼요? 당연하지. 넌 재능이 있어. 하지만 저는 장애인인데요. 그게 뭐가 문제니? 마음이 중요하지. 말수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일주일 후 말수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수를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요? 그래, 잘했어. 색깔을 더 진하게 칠해봐. 선생님 휠체어 타는 거 멋있어요. 말수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석 달 후 말수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제 첫 월급이에요. 말수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우리 아들 대견하다. 저는 5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써. 엄마, 다 드려야죠. 아니야. 넌 이제 돈 벌잖아. 내 돈은 내가 관리해. 말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날 저녁 말수가 생선 가게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말수야, 학원 일 어때? 좋아요. 아이들이 귀여워요. 우리 말수 이제 선생님이네. 시장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현우가 너희 집이 진짜 부자야. 저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왜요?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진짜 부자죠. 그날 밤 말수와 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복지관에서 누굴 만났는지 알아요? 누구? 수빈이 친구요. 수빈이 소식 들었어요. 어떻다는데? 열심히 지낸대요. 미용 기술 배워서 교도소에서 다른 사람들 머리도 잘라주고요. 잘하고 있구나. 말수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우리 수빈이 나오면 다시 만나도 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왜요? 수빈이가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야지. 엄마는 수빈이를 안 믿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어. 하지만 조심해야지. 우리 말수 또 다치면 안 되니까. 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안 속아요. 그래, 믿는다. 6년이 흘렀습니다. 수빈의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말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수빈이 마중 나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출소 당일, 저희는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빈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빠, 어머님, 수빈이 달려왔습니다. 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빈아, 축하해. 수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어머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수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맑고 진실했습니다. 수빈아, 앞으로 계획은? 미용실에 취직했어요.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로 일하려고요. 잘 생각했어. 그리고 돈 벌어서 어머님께 갚을 거예요. 제가 훔쳐간 돈 전부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안 받을 거야. 왜요? 그 돈은 내 새 인생을 위해 써라. 하지만 어머님, 저는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과거는 이제 됐어. 앞으로가 중요해.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한 달 후 수빈은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수빈을 좋아했습니다. 가끔 수빈이 시장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생선 좀 주세요. 수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골라줬습니다. 여기 서비스야. 어머님, 돈 받으세요. 괜찮아. 가족한테는 안 받아. 수빈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수빈을 안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빈은 미용실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점장이 됐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 시장에 왔습니다. 손을 잡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남자를 봤습니다. 이분은 제 약혼자예요. 준호 씨요.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저는 수빈을 봤습니다. 정말? 네, 어머님. 정직하게 만났어요. 제 과거도 다 말씀드렸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빈 씨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구나. 축하한다. 수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는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스스로 노력한 거야. 내가 한 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로 제가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석 달 후 수빈과 준호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말수가 축사를 했습니다. 수빈아,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수빈이 울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오빠가 저를 용서해줘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잘 살아. 그게 나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수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어머님한테 훔친 돈이요. 8년 동안 모았어요. 저는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 어머님,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해요. 저는 수빈을 받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 돈으로 내가 미용실을 하나 차려. 뭐라고요? 내 가게를 차려. 그리고 수빈이처럼 힘든 사람들을 고용해.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1년 후 수빈은 작은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새 출발 미용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수빈은 전과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새 삶을 살 기회를 줬습니다. 개업식 날 저와 말수가 찾아갔습니다. 축하한다, 수빈아. 어머님, 말수 오빠 와주셔서 고마워요. 수빈이 미용실을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찍은 사진, 출소하던 날 사진, 첫 월급 받던 날 사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희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들이 제 인생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과정이요. 저는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말수, 수빈, 준호, 그리고 저.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보기에 이 집이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왜요? 돈은 없어도 사랑이 넘치잖아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돕고. 이게 진짜 부자 아닌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진짜 부자죠. 수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말수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됐다.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용서한 며느리가 있고, 따뜻한 시장 사람들이 있다. 45년 생선 장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생선을 고르는 법, 손님을 대하는 법, 돈을 버는 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배운 건 지난 몇 년이었다. 용서하는 법, 미움을 놓는 법, 사랑하는 법. 돈은 썩어도 사람의 마음은 남는다. 오늘도 나는 생선을 썰며 사람 냄새 나는 삶을 판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